역사의 땅 김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이죠.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이었던 김해 사충신과 그 1천여 무명 의병들이 고향이 김해였다는 겁니다. 사충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충신은 임진왜란 때 김해 성을 지킨 4명의 충신을 말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김해성 전투를 진두지휘한 사충신.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목숨 바쳤던 대한민국 최초의 의병. 김해 사충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자 그대로 4명의 충신을 모시는 재단입니다. 송빈, 이대영, 김득기, 류식, 이 4분이 그 주인공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김해성의 동서남북 4개의 문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의병을 이끈 의병장이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군은 부대를 3개로 나눠 세 방향으로 진격한다. 그중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제3군은 음력 4월 14일, 다대포를 경유해 죽도, 지금의 가락에 도착한다. 한반도 점령을 위해 먼저 김해성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군. 하지만 무혈입성을 노렸던 그들 앞에 예상 밖의 복병이 등장한다. 김해는 영남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 김해가 무너지면 영남을 잃게 되고 영남을 잃으면 나라가 모두 적의 것이 될 것이니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성을 지켜야 한다. 송빈이 김해성으로 들어가며 남긴 말이다. 관직에 오르진 않았으나 지역 유지로 덕망이 높았던 송빈이 앞장서서 나서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따르는 유생들은 물론 김해성으로 들어온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랐다. 송빈과 함께 김해부사 서회원의 청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대영이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절의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고려의 신하로 살다간 이호의 6대손이다. 김해부사의 청을 받은 이대영은 그 길로 마을에서 1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음력 4월 15일 김해성으로 들어간다. 이대영에게는 공진문, 즉 북문이 맡겨졌다. 김해성의 동서남북 4개의 문 가운데 북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해뒀습니다. 굳건히 문을 지키던 이대영의 기계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두 아들에게 나라가 지금 위급하니 나는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김해성 전투에 임합니다. 4명의 대장들을 중심으로 한 김해성 의병들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4월 19일 13,000명의 일본군이 김해성을 공격해 오는데요. 김해성에는 1,000여 명의 군사와 백성밖에 없었지만 의병장들과 의병들은 결사항전으로 맞섭니다. 김해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군은 여기서 더 시간을 끈다면 한양까지 진격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김해성 북쪽으로 몰래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성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호계천 상류를 흙가마니로 막습니다. 바로 김해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물길이 막히자 성 안의 개천과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김해성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본군의 공격을 또 한 번 막아냈지만 식량은 바닥나고 물길은 막혀 있었다. 게다가 기다렸던 원곤도 오지 않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해서문을 지키던 초계 군수와 진남문을 지키던 김해부사가 겁을 먹고 달아났다. 일부 사람들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영웅은 난세에 나는 법이죠. 이대영과 김득기는 송빈이 총대장직을 맡게 하고 다시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집니다. 송빈은 유식을 불러 서정문을 지키라 한다. 유식은 한때 과거 공부를 했으나 벼슬의 뜻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았다.
그러던 중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공진문을 통해 집안의 장정과 노비 100여 명을 이끌고 김해성으로 들어와 있었다. 김해성 의병장들의 결의를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우물이 말라버렸다는 말을 들은 유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루에 올라가 지형을 살핍니다. 그리고 객관 앞에 마당을 파괴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우물이 바로 이곳 유공정입니다. 이대영, 김득길, 유식은 이곳 연하사가 있는 객사까지 밀려났습니다. 일본군이 항복을 종용했지만 이들 세 사람은 무기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일본군의 창과 칼에 찔려 이곳 객사에서 전사합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진난문에 있던 송빈에게 몸을 피하라고 권했지만 송빈 역시 성내에 있는 서상동 고인돌 위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송빈은 벽에 자신의 충절을 담은 시 한 편을 남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후손들이 어찌 선조를 배반하고 오랑캐에 항복하리요. 힘은 다하고 성은 외로우니 어찌할 수가 없구나. 먼저 두 적장을 베어 충성을 다하리라. 남은 절개 세울 것을 남이 어찌 권하리요. 자네들은 이제 스스로 헤아리기 바라네. 나라에 보답하고자 순직하기를 나는 이미 결심하였네. 복족을 향하여 100번 절하고 우리 임금님께 하직하노라. 김해 시민과 우리 전국에 계시는 분들께 알려야 되겠다, 국민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백화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부위나 오는 부위나 전부 다 과연 이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이거를 백화를 붙이기 때문에 이 동네가 사충시라 하는 것을 알고 학생들도 지금 와서 학습장도 되고 이래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 김해 시민뿐이 아니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좀 아시고 우리 사충신에 일어났던 이것을 재조명을 좀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충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이 정말 평소에 처신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주위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다 보면 어려운 일이 났을 때 함께하는 집단의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사충신의 역할을 통해서 큰 교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김해 사충신의 역사적 가치는요 정말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곡성에 어병장이 있습니다. 유평로 선생이라고. 아니 이분이 지금 10년 전부터 호남 지역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학술회의 뭐 등등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전국 최초의 어병장이다. 임진왜란 때 하면서 지금 계속 호남 지방에 지금 아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 어령의 그 홍의장군 곽재우 같은 경우는 아주 전 국민들한테 이미 그 임진왜란 최초의 어병장으로 각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평로 선생이 곡성에서 그 봉기를 한 날짜가 4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령의 곽재우 어병장은 4월 22일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송빈을 비롯한 사충신이 17일 들어와가지고 돌아가신 날이 4월 20일이니까 그 어느 것이 최초 어병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뿔을 보듯 뻔한 거죠. 자, 그런데 김해는 이런 정신문화 자산을 좀 등한시한다 할까? 좀 소홀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요, 김해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체 전 국민들한테도 이런 정신은 현창해야 되거든. 아주 현창을 해야 뒤에 뽐받지. 누구든지. 나라는 누가 지킬 겁니까? 나중에 그런 정신이 없으면. 현재 김해시에서는 사충신 의병장과 의병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문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2022년 4월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경상남도 의회에서 제정돼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김해 사충신을 알리는 시민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그 사충신의 어떤 충절의 역사를 한번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단 자치국규를 제정해야 됐고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면 일단 자치국규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송담 서원과 표충사 주변이 정비가 되고 또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여력이 된다면 자충신 관련 역사 박물관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단 경상남도에서 아마 올 4월경에 아마 4월달에 의병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우리 시도 이제 경상남도와 함께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으면 좀 수월하겠죠. 대한민국 최초의 의병과 의병장들의 역사가 우리 지역 김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알리고 지켜나가는 일, 사충신의 정신을 널리 전하는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